그냥 올해 연말까지 한 번도 인하 안 하고 계속 동결로 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빠질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빠질 겁니다. 제일 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가 갖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주도주인 AI 반도체에 갈아탈 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확률이 매우 높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네, 거의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골드만삭스가 목표치로 제시한 8,000피를 향해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7,000선을 역사적 순간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6,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경신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외사 중에 뭐 골드만삭스가 8,000, 그리고 나머지 뭐 시티나 JP모건이나 모건스탠이나 모두 지금 8,000 이상,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8,000 이상을 지금 사실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제일 높게 보는 데가 국내 증권사에서 8,670포인트까지 나와서 아마 여기 한 번 더 바뀌면 이제 5자리 만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선행 포워드 PER 기준으로 7.5배 수준, 그러니까 8배가 안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 투탑이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아직까지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60%까지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익으로는 한 60% 가까이, 60%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포함하면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거의 49%까지 올라왔습니다.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는 한 지수가 크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절반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싸다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평균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7.5배인데 삼성전자는 7.5배보다도 더 싸거든요. 6배 미만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엔비디아와 대등한 영업이 300조에서 330조로 간다 치면 포워드 PER이 6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배고요. 여전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보다도 싸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어제 의미 있게 외국인들은 계속 팔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어제 외국인의 삼성전자만 3조 6천억의 엄청난 당일 매수로 근래 들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조 넘는 단일 종목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가 크게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평균 추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지수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모멘텀들이 굵직굵직한 게 남아있죠. 지금 일단 첫 번째는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ADR 상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월달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워시 신임 연준 의장 관련돼서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 얘기도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점점 더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쟁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시장에서 전혀 약발이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어제 삼성증권 증권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통합 규제 완화로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이 ETF나 기관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 개인 자금,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 우리는 엔비디아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개별 주식 못 사는데, 어제자로 그 규제,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국내 개별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조 단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삼성증권이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삼성증권만 하진 않겠죠. 이러면
어제 사실은 삼성증권이 상한가 가면서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수혜받을 것처럼 예상은 됐지만 증권주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증권주도 초기 세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볼 겁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스타트 끊었으니까 미래에셋, 키움, 한국투자증권, 뭐 신한, KB 다 이구동성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경쟁도 치열할 거고. 근데 국내 증권사랑 협업해서 어느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대형주를 사니까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가 더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앞자리가 1년 만에 5번이나 바뀌었거든요. 4자에서 5자, 6자 이제 7자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충격만 없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고유가죠. 여전히 오늘 기준으로도 유가는 WTI 기준으로 $10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고 국채금리가 10년물 미국발 미국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4% 중후반까지 넘어서고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갈만도 한데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도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 박살났죠. 조금 회복됐는데 계속 그런 기사들이 떠요. 비트코인으로 재미봤던 이제 30대 20대 2030이 비트코인 예전 같지 않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여기서 FOMC 금리 경로에 따라 큰 충격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반도체 투탑이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어닝 컨센서스를 크게 미달하지 않는 거 또는 매출 증가율보다 중요한 건 이익의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지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8,000선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금리발 충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예를 들어 시진핑하고 5월 달에 만나는 게 뭔가 틀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단기적으로 뭐 10에서 한 15% 정도 조정이 나오면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굉장히 심각한 포모 현상을 일으켰던 투자자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7,200 기준으로 10% 빠져봤자 6,700입니다. 6,700, 6,400 그 정도 지수대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가 넥스트에서 18%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측면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PER 6배, 5배니까 싼 건 맞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면 어제 또 재미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산 두 종목의 탑2의 거래 대금이요 43조가 터졌습니다. 너무 쏠림이 심하고요. 어제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산 상승 종목 수가요. 지수는 7,300을 찍는데 상승 종목 수가 600개예요. 600개. 그럼 무슨 말이냐? 2,300개 중에 1,700개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과 안 갖고 계신 분의 명확한 너무나 수익률의 차이가 있고 또 극심한 포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주도주가 없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라도 빨리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꼭 주도주라고 해서 반도체만 갖고 계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반도체가 가면 당연히 전력기기도 가고요. 원전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AI의 모멘텀이 조선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ESS, 2차전지도 AI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나머지 비반도체가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멀티플을 부여받아야지 좀 건강한 상승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결론은 금리 충격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비반도체가 얼마나 실적이나 멀티플을 부여받는지가 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렇다고 저가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뭐 엔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뭐 보험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싸진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그리고 최근에 유독 많이 박살난 바이오라든지 그런 업종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 300% 수익 나서 조금
저평가된 업종으로 갈아탈 거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조정하는 측면 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서 지금이라도 따라 살게요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똘똘한 스마트한 개미분들은 계속 물량을 어떤 마디 구간, 뭐 23만원대, 뭐 24만원대, 22만원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외에 반도체의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도체가 아니죠. AI의 모멘텀이 붙었고요. 조선이 AI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AI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ESS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6월 달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면 그때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과거에 ADR 상장했던 사례를 보면 그때 ADR 상장 시점이 거의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럼 단기 고점 찍고 꺾인다. 그럼 꺾인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실적의 모멘텀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고 단기 고점 찍고 꺾일 때, 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는 게 뭔가 틀어져서 빠그라져서 뭔가 그때 매크로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또는 금리 그래도 사람들은 워시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인하하겠지 했는데 인하 안 하고 그냥 동결로 간다. 그냥 올해 연말까지 한 번도 인하 안 하고 계속 동결로 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빠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빠질 겁니다. 제일 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가 갖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주도주인 AI 반도체에 갈아탈 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뒤늦게 따라가는 거는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AI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 그렇게 붙었고 ESS가 붙었고, 또 찾아보세요. 전력기기가 변압기 차단기에서 확산세가 일어나면서 전선 쪽으로 모멘텀이 붙어가듯이 이렇게 AI가 크게 큰 틀에서 확산세를 이뤄가는 쪽은 저는 신규 진입 관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별 키 맞추기는 저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조선주 언제 올라 하는데 키 맞추기 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동안 부진했던 화장품 언제 올라 했는데 APR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달바글로벌도 올라오고요. 실리콘투도 올라오고요. 코스맥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주는 AI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 생각보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다. 근데 순환매 되는 것 중에 그래도 AI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업종에 좀 집중해보자. 그래서 AI 업종이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데일리경제TV 자주 한 2, 3주 안팎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월 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2.6%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부담스러우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2.5%의 지금 인상을 지금 새롭게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하신 이제 신현순 총재님이 이 부분 관련돼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전환 딱 지금 6월 달에 물가 상황 점검회 회의에서 5월 달 물가 기준으로 석유 때문에 오름폭이 커진다고 하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제일 나쁜 거는요, 유동성이 축소될 때. 그럼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유동성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환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24조, 그죠? 25조? 사상 최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뭐 난리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역배팅하는 분들, 신용, 미수, 레버리지 지금 다 털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25조 이거 언젠가 한번 터질 텐데, 그러면 상당히 증시의 매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매물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최후 통첩했죠. 호르무즈 해협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HMM 배 관련돼서
왜 너네 지금 대한민국 선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 참여를 안 하냐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원유 수급의 70%를 담당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심각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지금은 막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고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AI발 반도체에 묻혔지만 얼마든지 이 매크로 지정학적 이런 불안정한 미국발 이란 이 전쟁의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또 한 번 크게 때릴 수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6천 초반에 미국발 이란 전쟁 매크로 이슈가 확 부각될 때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 관련된 금리 인상 여부,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지정학 리스크.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쏠림 현상. 너무 과하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60%.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으면 코스피 이익이 깨질 가능성이 낮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조금만 빠그라져도 코스피 이익은 상당히 꺾일 수 있다. 지금 사상 최대 영업이익 계속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꺾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는 순간 코스피 이익의 상승폭이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 상승 종목 수가 600개 초반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1400개가 박살 나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가 멈추면 지수도 멈추고 반도체가 하락하면 지수도 하락한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타격이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겠지만 이거 반도체 공급망에 굉장히 잠재적인 아주 불안 요인으로 삼성전자 실적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망 충격이 만약에 실제화될 경우 특히나 최근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상당 부분 빌미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거품 논쟁인데요. AI 거품 관련돼서는 순환 출자 구조하고 과도한 사모대출 문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AI 기반 구글 같은 알파벳 같은 견고하게 자기네들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계속 부채를 조달해서 하는 거는 이게 크게 한번 터질 것이다. 물론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곤 있지만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조금만 미스가 나더라도 언제든 큰 폭으로 빅테크 역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S&P랑 나스닥이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역대급 고점 영역에 와 있습니다. 불과 코스피 올라갈 때 S&P랑 나스닥은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 역시도 미국발 이란 전쟁 때 엄청 빠진 것 같지만 11%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요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이익 방어력을 깨트릴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요인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